네, 오늘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탄핵에 대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9명만 남은 채 안건이 거수로 표결이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요.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오늘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견을 변함없이 밝혔다라면서 찬성 8, 반대 1, 8대 1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됐다라고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약간 달랐습니다. 일단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니라 기권이다. 그러니까 7대 1대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그렇다면 제명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 신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입당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향후 5년간 최고위의 의결 없이는 재입당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8년에 있을 총선, 2030년에 예정된 대선도 네. 국민의힘 후보로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이 제명과 관련해서 직접 오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이 한 전 대표 제명이 국민의힘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를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 16명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친한계 의원들 지도부 사퇴를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게 실효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무슨 수로 돌아올지 그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좀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런 사태가 올줄 그 누가 예측을 하지 못한 데 비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본인이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야당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이 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처음 합니다. 있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도부 총사퇴하라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강한 압박의 의견이 나왔고요. 지지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법들을 제시를 하시죠.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많은 언론들에서 당을 이제 뭐 나가게 됐으니까 창당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고 돌아와야 한다. 뭐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만큼 또 정치는 어떤 자리, 직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꾸준히 밝혀온 만큼 어떤 모습으로 언제 과연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전 대표 앞으로 정말 많은 주변의 충고들을 들을 것 같은데요.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개항은 몇 달 전에 했으면은 지금 아마 제명이나 이런 국면이 달랐을 거란 얘기고 지금은 또 개항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자로 만약에 제가 조언한다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정도가 본인이 변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무소속 출마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뭐 대구, 뭐 성남 여러 곳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일부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접촉을 한다라는 설이 있지만 이거 뭐 선거 연대 움직임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또 찾아갔었기 때문에요. 네. 또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의 난자리를 본인이 채우고 싶은 정치적 욕망도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의힘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정치적 욕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 파문에 그칠지 저희 MBN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